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신경의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 전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도라는 건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자극이 하나의 뉴런에서 양쪽으로 퍼지는 걸 우린 이거를 전도라고 했죠. 그러면 요번에 전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건너뛰는 걸 우리는 전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도나 전달이나 다 그 말일 것 같지만 용어가 다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전도를 설명하려면 여태까지 뉴런은 한 개만 있으면 되죠. 한 개만 있으면 뉴런이 어떻게 이동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전달은 최소 몇 개가 필요합니까? 최소 2개가 필요한 거죠. 요 뉴런에서 요 다음 뉴런으로 건너뛰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전달을 설명하려면 최소 뉴런이 2개가 필요한데 여기를 A 뉴런이라고 하고 여기를 B 뉴런이라고 잠깐 해볼게요. 그때 말도 안 되는 마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A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B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A 마을과 B 마을 사이에는 협곡이 있어서 넘어가기 어려웠어요. 멀리 돌아가야 됐어. 힘들잖아요. 그래서 A 마을과 B 마을 사람들이 돈을 각각 내서 다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다리를 만드는 건축업자랑 설계하는 그날 B 마을 사람들이 A 마을 사람들 뒤통수를 때렸어요. 우리 돈 못 내? 니네가 필요하면 니네만 해. A 마을 사람들 열받았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어요. 오케이, 다리 우린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가 돈 다 낼 거야. 우리가 다리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차가 붕 하고 이렇게 하고 차가 이렇게 붕 오면 이 탑승자가 내려요. 탑승자가 내려서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따까닥 하고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다리가 달달달달달달달 이동해요.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이동해서 차가 붕 가게 돼요. 차가 이렇게 붕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다시 돌아가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돌아간다고 쳐봐. 이런 다리가 있다고 쳐요.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다리가 있다고 쳐. 자, 여기서 이 다리는 A 땅에 있어요? B 땅에 있어요? A 땅과 B 땅 사이에 있어요. 어디 있죠? 그렇죠. 확실한 건 B 땅엔 없어요. 이 다리는 B 땅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요? A 땅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평가원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A 땅과 B 땅 사이에 있다. 요거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애매한데 학자들이 일단 오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요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좀 나눠요. 그러니까 요거 좀 봐주고.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다리가 어디에 있느냐? A 땅에 있고 B 땅엔 없다. A 땅과 B 땅 사이에는 뭐 좀 있다고 해주자. 요 정도. 자, 두 번째. 요렇게 하면요. A 땅에서 B 땅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B 땅에서 A 땅으로 넘어가려면요. 차가 붕 이렇게 와서 여기 탑승자가 내려갖고 뭘 던져서 이쪽 레버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A 땅에서 B 땅으로 갈 수 있는데 B 땅에서 A 땅으로 올 수 없어요. 두 번째 논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만약에 5m라고 쳐봐요. 이 거리가 5m예요. 그러면 여기도 5m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냥 5m를 차가 붕 갈 때가 더 빠르겠어요? 다리와 함께 5m를 딸딸딸딸딸딸딸 갈 때가 더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차를 갈 때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다리와 함께 넘어가면 굉장히 느리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A 땅에 다리가 있는 거지 B 땅에 다리가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 A 땅에서 B 땅으로 갈 수 있는데 B 땅에서 A 땅으로 올 수 없다. 세 번째, 다리와 함께 가면 되게 느리다. 다리 없이 그냥 차를 가는 게 훨씬 빠르다.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고, 자, 이제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달이요. 여기서 탈분국, 재분국, 여기 말이 집 있어서 하여튼 탈분국, 재분국 하면서
탈분국된 흥분이 전도되면서 와야 돼요. 이렇게 쭉 전도되면서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건너뛰는 걸 전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의 이름이 시냅스예요. 시냅스. 원래 시냅스라는 말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붙어 있지는 않은 가까이 연접이라고 그래요. 가까이 붙어 있는데 접해 있지는 않은 연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연접이란 말 안 하고 그냥 다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시냅스가 있어서 요 시냅스 이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다음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시냅스 전 뉴런과 후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있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시냅스는 시냅스 전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 있고 그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는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요렇게 해서 탈분국, 재분국, 탈분국, 재분국 하면서 이 막전이가 와요. 막전이가 오면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전이 민감성 칼슘 통로가 있어요. 요 칼슘 통로를 요 막전이가 건드려요. 따ቅ딱 건드리면 요게 열리면서 바깥쪽에 칼슘이 많고 안쪽에 칼슘이 적거든요. 그럼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칼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슘이 여기에 점점 차오르잖아요. 그럼 이게 신호 전달자가 돼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에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포라고 해요. 신경 전달에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주머니. 요거를 소포인데 시냅스 소포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 소포 안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우리 그 신경 전달에 필요한 물질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많이 줄이진 못했어요. 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상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신경계 가면 하나 더 말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5글자라 되니까 너무 길잖아요. 콜린이란 물질에 아세틸기가 꽂혀 있는 게 아세틸콜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세틸콜린이라고 이렇게 써요. 요거 전공책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따라하는 겁니다. 아세틸콜린. 그래서 여기 이제 아세틸콜린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얘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시냅스 소포가 여기 요 사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 사이 붕 떠 있는 거 가까이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은 요 사이 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요 틈을 요 차이를 우리는 시냅스 틈이라고 그래요. 시냅스 갭. 그걸 우리는 시냅스 틈이라고 하고요.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요 시냅스 소포도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로 돼 있고 요 세포막도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로 돼 있어서 요 축삭돌기 말단에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합을 하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확산으로 요 다음으로 확산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는 뭐가 있냐면 요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요.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에 여기에 이렇게 닿게 돼요. 이렇게 닿게 되면 얘가 여기 옆에 뭘 통로를 열냐면 나트륨 통로를 열어요. 이게 자극이 돼서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바깥에 있는 나트륨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탈분국, 재분국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 탈분국, 재분국, 탈분국, 재분국 하면서 막전이가 와야 돼요. 막전이가 오면 전이 민감성 칼슘 통로를 건드리게 되고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럼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융합하게 돼서 요 시냅스 간극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확산시키게 되죠.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되면 그 다음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 이렇게 수용체에 있는 곳에 닿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자극이 돼서 나트륨이 또 새롭게 들어가서 새로운 탈분국, 재분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신경 전달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시냅스 구조는 어디 있다고만 해야 돼? 그렇지.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에만 있어요. 자, 우리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뉴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뉴런 하나가 또 있고 그 다음 뉴런 하나가 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냅스 구조는 어디 있어요?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구조가 있는 거야.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구조가 있는 거야.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구조가 있는 거지. 여기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는 시냅스 구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그 A마을, B마을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시냅스 전 뉴런에서 후 뉴런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시냅스 전 뉴런에서 후 뉴런으로. 하지만 시냅스 후 뉴런에서 시냅스 전 뉴런으로는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전달이 되는데 거꾸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번에 전도했었을 때 여기 자극이 오면 활동전이가 떴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이 활동전이가 이쪽 축삭돌기 말단으로 가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 전달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이쪽으로 간 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그라들고 말아버립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만 가지 여기까지 와서 저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달에서는 꼭 물어보는 게 방향성을 물어봅니다. 전 뉴런에서 후 뉴런으로는 갈 수가 있어도 후 뉴런에서 전 뉴런으로는 갈 수가 없다. 방향성을 꼭 물어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아까 속도였죠.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이 시냅스 구조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을 조금 벗어나면 이 시냅스라는 것은 화학적 시냅스와 전기적 시냅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시냅스 하면은 화학적 시냅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화학적 시냅스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몇몇 곳에서는 이제 그 전기적 시냅스가 있긴 있습니다. 전기적 시냅스는 화학적 시냅스보다 빠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전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역치상의 자극을 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활동전이가 떴어요. 활동전이가 떴어요. 하지만 B는 보다시피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는 전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리집 부분은 전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막전위는 랑게르 여기 뭐냐? 랑게르한 썸이란다. 미안합니다. 여기 요 결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마리집에서만 일어나죠. 여기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곳에선 전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요거 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C하고 A에서만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할 겁니다. 동시에 발생하겠죠. 여기 거리가 같다면 여기에 동시에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쪽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확산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가겠죠.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에만 닿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 활동전이가 한 번 떠서 이쪽에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나오는지, 조금 나와서 아잉 이렇게 하고 많은지, 아니면 정말 많이 나와서 여기 활동전이가 뜨게 만드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선 반드시 전달이 껴있으면 문제에서 뭘 주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시냅스 전 뉴런을 때리면 그 자극이 시냅스 후 뉴런에도 활동전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적어 놓는데 우리 EBS 수특수환이라든가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내신 문제에서 그 정도 퀄러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상 안에서는 시냅스 전 뉴런을 때리면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동전이가 뜰 수 있다. 활동전이가 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때리면 다음에 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신경 전달을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제요. 진정제라는 건 뭐냐면 흥분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도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예민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진정제라고 그러죠. 알코올하고 수면제까지는 그렇게 감옥과 가까워지진 않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감옥과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알코올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막 느리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 막 이렇게 말도 좀 꼬이게 되고 진정하게 되는 거고 수면제 그냥 졸린데 점점 쭉 가라앉고 이렇게 되겠죠. 예. 아편 양귀비라는 꽃이 있어요. 양귀비라는 꽃에 그 열매에 좀 이렇게 상처를 내서 거기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정제를 하면 몰핀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귀비에서 나왔던 것들 아편을 사실은 우리 인류 초기에서는 여러 가지 약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옛날 제사장들이 신과 접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약 종류들은 좀 많이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편 이런 것들도 쓰고요. 그리고 또 그 몰핀, 이 아편을 정제해서 만든 몰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나눠줍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아실 텐데 그 몰핀 주사를 3개를 줘요. 그래서 만약에 팔이 잘리거나 그렇게 돼서 과도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아무것도 막 패닉 상태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몰핀 주사를 놔서 좀 안정시키도록, 이렇게 진정시키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몰핀을 화학적으로 좀 처리했어요.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만든 게 헤로인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굉장한 약으로 1900년대 초에 나와서 이것이 정말 약의 히로인, 히어로다, 영웅이다 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강한 마약성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마약으로 완전히 분류가 돼서 지금은 법적으로도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됐죠. 몰핀은 지금도 의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헤로인은 제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편류들은 웬만하면 주사로 맞아야 되는 그런 약들이에요. 프로포폴, 이게 극심한 그 수면제로 돼서 특히나 옛날에 좀 몇 년 전이죠. 연예인들이 그 프로포폴 그 중독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프로포폴이라는 마약성 거를 사용해서 이제 잠을 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거기에 중독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예, 그런 것들이 진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성제요. 각성제는 조금 반대로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페인, 니코틴 여기까지는 커피, 담배 이런 거에 많이 있다는 거 알게 되겠죠. 코카인, 암페타민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당연히 그 감옥과 가까워집니다. 그 카페인하고 니코틴이 이렇게 있는데 커피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사회가 인정하는 일종의 약물이죠. 거기는 카페인, 커피를 마셔서 졸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러는 것들이 좀 마음이 아픈 일이죠. 니코틴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몸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아까 아세틸콜린 말씀드렸죠?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가 크게 무스카린성하고 니코틴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니코틴성 수용체는 아세틸콜린보다 니코틴에 160배인가 200배인가 이렇게 더 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건데, 결국 이것도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이 마약류들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무슨 일들이 되게 크게 벌어지냐면 수용체의 양을 줄입니다. 우리 몸이 항상성에 기반해서 그 신경전달 물질이 워낙 많이 나와서 과다하게 반응을 하게 되니까 얘가 이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정상적으로 되려면 수용체를 좀 줄여야 되겠네. 그리고 수용체를 줄이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그 약을 안 맞으면 그 양이 주니까 수용체도 줄어 있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민감하고 더 안 좋게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중독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끊게 되는 거죠. 금단 증상이 벌어지고 그럼 더 많이 치고 더 많이 수용체는 더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그걸로 죽을 수도 있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코카인은 남미의 코카라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꼭 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하얀색 가루를 막 이렇게 가늘게 막 계속 쳐서 코로 흡입하는 걸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암페타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페타민, 이제 메스암페타민이 좀 유명하고, 메스암페타민은 이제 필로폰이라고 그래서, 필로포노스의 이제 준말이죠. 필로라는 건 이제 좋아한다는 거고, 포노스라는 건 일, 노동, 워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군들에게, 나치가 독일 군들에게 그 필로포노스, 그 필로폰을 과다하게, 그 접종시키고 막 먹이게 한 다음에 그 3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그 적군을 치고 들어가서 양동작전을 펼쳐서 이렇게 그 망치와 모루 뭐 이런 걸로 그 연합군을 없앴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 필로폰에 그 중독됐던 그 독일 군들이 나중에 얼마나 극심한 막 잇몸이 다 허물어져서 이빨이 다 빠지고 뭐 피부 뭐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막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후유증을 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필로폰이 이제는 그 일본식 발음으로 히로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히로뽕이 이제 우리가 카톡 같은 데서 이제 뽕 맞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히로뽕, 뽕 맞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각성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환각제. 환각제는 말 처음부터 무조건 감옥하고 가까워집니다. 대마초. 예. 마리화나라고 그러죠. 이제 뭐 몇몇 나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인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금연 열병도 아시죠? 담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LSD라고 이거는 아예 작정하고 만든 겁니다. 곰팡이에서 추출을 해서 말 들어보셔야 알겠습니다만 작정하고 이제 그 마약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뷰테인 가스는 이제 부탄가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버너에다 넣는 그 부탄가스를 최대 많이 흡입해서 환각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여기서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1년째 강사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10년 동안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애들 머리 긴 거 머리 자르라고 얘기했고, 머리 안 자르고 오면 뭐 때리기도 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머리가 짧은 게 과연 학생의 모습인가?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염색하면 학생이 아닌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치동에 수많은 학생들이 저 때만 하더라도 이거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일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커피를 먹으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그 커피 먹으려고 그래. 커피는 이제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페인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대치동에 중2 이상부터는 다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졸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도 묵인하에 애야 커피를 마시고 졸지 말고 공부를 하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그 영상을 찾아보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만,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카페인 약물의 걸 하면서까지 이제 그걸 해야 되는가? 학생들이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공익 광고는 나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커피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거기다 또 덕을 넘어서서 레드불스, 핫식스,
지금 대치동에 몬스터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거기 타우린까지 함유돼서 여러분 그 빈속에 먹으면 타우린이 위장을 굉장히 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밤 12시, 1시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그걸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물을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근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